자, 페이지 120페이지요.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네, 이런 설명을 할 때 여기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뭐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알지도 모르겠지만 얼굴이 안 나와요. 난 얼굴이 잘 안 나오는 걸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진 찍는 것도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얼굴이 안 나오는 데서 막 설명하니까 내 유튜브에 이 영상을 올리면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니네들한테 영상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10대 애들이 제일 많이 봐야 되는데 20, 30대 애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내 간지각 TV에 이렇게 뭐 통계 뭐 이런 걸 눌러보면 10대 애들은 막대기가 거의 없어요. 20, 30대 막대기가 피크 이만큼 있어, 빨간 게. 그리고 3, 40대가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4, 50대 있고요. 10대는 거의 없어요. 야, 니네들한테 걸어준 건데 니네들이 안 보지 않니? 되게 웃기잖아. 그럼 니네들도 보면 이 막대기가 올라가야 되잖아. 그리고 니네들한테만 링크를 걸어주니까. 그런데 20, 30대, 30, 40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내 강의를 왜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아줌마들은. 얘가 뭐 아무튼 내 제자들 중에 이걸 보는 제자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나한테 가끔 통 날리거든요. 선생님 앞으로 나와서 여기서 수업해 주세요. 뭐 이래요. 그리고 수업하다가 나는 이걸 한 번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눈 마주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거울 쳐다보듯이. 그래서 학생들이랑 이제 눈을 마주치고 하는데 왜 안 쳐다보세요? 뭐 이러면서 막 야, 니네들이 보는 거야, 영상은. 그래서 니네들한테 걸어주는 겁니다. 어쩌? 손도 웃긴다. 자, 페이지 120페이지요.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이렇게 써있어요.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됐지? 중력은 지구에 있는 애가 물체를 이렇게 놔두면 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물체를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중력이라 그래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그렇다면 물체를 이쪽에다 놔두면 어떻게 되겠니? 얘는 이쪽 방향으로 끌어당겨집니다. 여기다 놔두면 어떻게 돼? 이쪽 방향으로 끌어당겨집니다. 중력은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 지구의 중심 방향을 향해서 끌어당겨지는 힘입니다. 이걸 찾아낸 사람이 뉴턴인 거죠. 그래서 뉴턴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중력,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겨요. 오늘 하는 내용의 포인트는 뭐냐면 니네들도 앞으로 물리라는 과목을 배울 때 이런 느낌은 꼭 가지세요. 잘 봐. 중력이 크면 이 물체를 더 세게 당기는 거 맞지? 됐어요? 중력이 크면 물체를 더 강하게 끌어당겨요. 이해됐나요? 그렇다면 잘 봐. 중력이 크면 그 물체의 낙하 속도는 빠르니? 이게 물리의 포인트 단어예요. 이걸 모르면 물리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벼운 애는 지구가 작은 힘으로 당기고요. 무거운 애는 지구가 강한 힘으로 당겨요. 그럼 가벼운 애와 무거운 애를 지구에서 떨어뜨리면 중력을 크게 받는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지니?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절대로 그렇게 써오면 안 돼. 절대로요. 그래서 내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력은 물체의 낙하 속력이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정관념은 없애는 거예요. 세게 당기면 빠르지 않아요? 아니요. 되니? 그래서 항상 니네 머릿속에 넣어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부터 머릿속에 꼭 넣으세요. 그게 뭐냐면 오늘 수업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구 위의 모든 물체는 종류에 상관없이 낙하하는 속력이 똑같아요. 됐어요? 이걸 그냥 상식 같은 고정관념으로 머릿속에 넣으세요. 다시 한번. 지구 위의 모든 물체는 낙하하는 속력이 같아요. 되니?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 하늘에서 눈이 내려요. 됐지? 하늘에서 비가 와요.
눈과 비 중에 누가 더 빨리 떨어지니? 비가 더 빨리 떨어지죠. 왜요? 왜요? 그걸 뭐라 그래? 공기의 저항력이라 그래요. 휴지를 놔두고 쇠구슬을 놔뒀어. 놓으면 쇠구슬은 곧장 떨어지죠. 휴지는 이렇게 떨어지죠. 그걸 공기의 저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기의 저항이 없다면 휴지와 쇠구슬은 동시에 떨어집니다. 됐어요? 머릿속에 꼭 넣으세요.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질량에 상관없이 종류에 상관없이 낙하 속력은 모두 같아요. 언제?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면. 이게 빗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든요. 그 빗방울이 공기의 저항이 없는 곳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 빗방울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속력이 엄청나게 빨라져서 마치 총알처럼 변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지구의 자동차의 천정을 뚫어요. 자동차의 철판을 뚫으려면 유리는 막 통과하겠지, 그치? 그래서 우산을 이렇게 쏘면 아다다다다다 맞고 그냥 뒤지는 거야. 눈도 똑같은 속력으로 내리면 막 이렇게 맞겠지, 그치? 싸대 놀라 때리고. 그럼 철판도 뚫을 수 있는 힘이라면 니네 두개골을 뽀갤 수 있어요. 그래서 비를 맞으면 죽어요. 그런데 비를 맞아도 안 죽는 이유는 걔를 느리게 만들어주는 거지. 누가? 공기의 저항력이. 그래서 지구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배우는 거와 일상생활에서 배우는 거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머릿속에 꼭 넣으세요. 지구의 모든 물체는 낙하 속력이 같습니다. 이해됐나요? 그게 오늘 하는 내용의 결론입니다. 결론. 지구의 모든 물체는 낙하 속력이 같습니다. 자, 한 번만 더요. 상식이에요. 지구상에 만유인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뉴턴이 만든 단어거든요. 그것도 상식입니다. 중력하려고 별짓을 다 해. 만유인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유, 모든 물체는 가지고 있다. 뭐를? 인력을. 이런 뜻이에요.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의 힘이에요. 이 힘은 미는 힘이 없어. 모두 다 인력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해요. 이걸 찾아낸 사람이 뉴턴이란 사람이에요. 찾아냈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누가 만들어낸 걸 뿌린 사람이 뉴턴이에요. 그래서 우리 뉴턴이라고 이름 배우는 거예요. 물체가 있었어. 질량을 M1이라고 하고요. 물체가 있었어. 질량을 M2라고 합시다.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 이 힘은 되게 중요해요. 만유인력은 힘이거든요. 힘은 이 두 물체 사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해요. 이걸 힘이라고 합니다. 힘은 질량이 크면 커요. 힘은 질량이 크면 커요. 그래서 두 물체 사이의 곱한 힘만큼 커요. 두 번째, 힘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요. 자석을 멀리 떨어뜨리면 이게 잘 붙지 않지만 가까이 가져가면 찰싹 달라붙는 거 맞지? 힘은, 모든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2배 가까워지면 힘은 4배씩 커져요. 됐나요? 5배 가까워지면 힘은 25배씩 커져요. 그게 힘이에요. 그럼 질량이 클수록 인력은 세고요. 거리는 가까울수록 인력은 세요.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만든 게 만유인력식입니다. 만유인력 F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질량의 곱의 비례. 그래서 여기다가 만유인력 상수를 이렇게 쓰면 이게 만유인력 공식이 되는 겁니다. 이 중에 물체 하나를 라지 M이라고 써서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다른 말로 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력. 됐나요? 이게 원래 중력의 공식입니다.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중력 이렇게 써요. 너무 어렵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도 2학년 애들도 예전엔 배웠는데 지금 안 배우거든요. 이 공식 자체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식으로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 mg라는 식으로 바뀐 겁니다. mg. 요걸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력은 mg. 중력은 mg. 외우세요. 외시게요. 중력은 mg. 중력은 mg. m은 뭐냐? 이거 질량이라는 뜻이고요. g는 뭐냐? 이걸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중력은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mg이라고 써요. mg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 mg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무게 이래요. 됐어요? 진짜야. 진짜야. 그래서 무게 이렇게 써주잖아. 무게 되니? 그래서 중력을 무게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뭐야 다 안 믿어.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요게 니네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잘 보세요. 질량이라는 애는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한 번만 더. 무게는 단위가 뉴턴입니다. 뉴턴이 찾아냈으니까요. 그래서 무게는 어떻게 구한다고? 무게 이렇게 구하거든요. 요게 질량이고요. 요게 중력 가속도예요. 그래서 킬로그램에 얘를 곱하면 뉴턴이라는 단위가 나와야 돼요. 몸무게 몇 킬로그램이야? 깔끔하게 100으로. 100kg. 왜 틀렸는지 아니? 뭐가 틀렸는지 알아요? 몸 무게 몇 킬로그램이니? 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왜요?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치? 뭔 말인지 알겠어? 나이가 몇 초야? 대답 못하잖아요? 그죠? 또는 지금 시간이 몇 미터니? 근데 막 대답하는 거야. 3미터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죠. 니네들이 얼마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세상을 사는지 알겠니? 몸무게는 말이죠. 뉴턴이란 값으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특히 100kg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 10을 곱해서 1000뉴턴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 100kg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게와 질량은 완전 다른 값입니다. 그걸 아직도 구별 못하는 학생들이 꽤나 많습니다. 되니? 질량과 무게는 다리가 달라요. 이 중에 무게라는 애가 우리가 얘기하는 중력값이 되는 겁니다.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 그걸 무게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질량은 말이죠. 요건 어딜 가든 변함이 없는 값입니다. 왜? 내가 내 스스로 가진 값이니까. 질량은 물체가 가진 고유한 값이에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값이니까 이쪽으로 가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요. 이쪽으로 와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됐나요? 그런데 이 중력 가속도라는 값이 동네마다 달라요. 니네 달에 가면 물체가 가벼워지는 거 알고 있지? 그럼 질량이 작아지는 거야? 무게가 작아지는 거야? 무게가 작아지는 겁니다. 질량은 변함이 없는 값이거든요. 그럼 지구와 달의 몸무게 차이 나는 이유는 요 중력 가속도라는 녀석 때문이에요. 요걸 배우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에서도 저 중력 가속도를 따로 설명하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걸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질량이라는 애와 중력, 무게라는 애는 다른 애구나를 반드시 꼭 기억해 주세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값이에요. 지구에 존재하는 애 중에 이 만유인력, 중력이 존재합니다. 그럼 떨어뜨려 볼게요. 물체를 떨어뜨리면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는 거 맞지? 그런데 중력은 한쪽으로만 당겨지지 않아요. 만유인력은 얘가 이렇게 당기고요, 얘가 이렇게 당깁니다. 양쪽이 당겨요. 그래서 이 물체를 여기서 놔두면, 또 떨어뜨리면 지구가 이 물체를 당긴다 그랬지. 그래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물체도 지구를 당겨요. 만유인력은 서로 당기는 힘이니까. 이해되니? 얘도 얘랑 놔두면 서로 물체를 당깁니다. 만유인력은 서로 당기는 힘이에요. 그런데 왜 이 물체는 지구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냐? 얘는 지구가 얘를 당기는 힘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죠. 근데 물체는 지구도 당겨요. 지구도 당겨요. 똑같은 힘으로 당겨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가벼운 애가 당기는 힘이 있고 무거운 애가 당기는 힘이 있는데 얘네들이 똑같은 힘으로 당기면 누가 더 가까이 올 거야? 가벼운 애가 더 가까이 오겠죠. 됐나요? 무거운 애는 조금밖에 안 갈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 그래서 지구 위에 모든 물체는 지구 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물체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 물체가 지구보다 무겁대. 상상이 가요? 얘 상상이 안 가는 거야 우리한테. 됐어? 지구보다 무겁대. 자, 여기 볼까? 지구보다 무겁대요. 얘를 든 거야. 지구보다 무겁대. 얘를 여기서 이렇게 탁 놓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지구가 와서 달라붙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상상이 가? 우주인이 나타나서 야, 이 시래기라 이게 지구보다 무겁다? 잘 봐! 그리고 얘를 던지잖아? 그럼 지구가 얘를 따라가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우리는 지구 위에서 지구보다 무거운 물체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 지구가 따라간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물체는 지구보다 가벼우니 다 지구 쪽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됐어요? 만유인력은 양쪽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시험 문제는 맞추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쪽에다 정리요. 자, 일단 중력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중력. 중력은 다른 말로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공식으로 쓰면 이거 꼭 알아둡니다. 공식으로 쓰면 중력 F는 mg라고 써요. m은 질량이고요. g는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중력을 한국말로 뭐라고 한다고? 무게라고 해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질량과 무게는 다른 말입니다.
이해됐니? 하나만 더요. 내실을 하나 내리면 이것도 외워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구의 중력 가속도 값은 G 값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약 9.8이에요. 그걸 시험용으로 중딩 때는 9.8이라고 주고요. 고딩 때는 약 11, 이게 10이라고 줍니다. 그래서 약 10으로 계산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50kg인 사람이 있대. 자, 몸무게 얼마니? 이러면 몸무게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무게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질량 50kg에다가 곱하기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나 500뉴턴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값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막 쓰죠. 50kg인데요. 아니 무게를 물어봤는데 질량 값을 대답하고 맞아요. 서로 다 이해해요. 정말 이상한 나라 맞지 그지? 정말 이상한 나라. 괜히 달라요. 꼭 알아주세요. 그럼 한 번만 더요. 중력, 가장 중요한 거. 단위는 무엇일까요? 힘의 단위는 모두 다 이렇게 쓰고 뉴턴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써주면 킬로그램의 중력 가속도의 단위를 곱해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을 곱합니다. 킬로그램의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을 곱해요. 그럼 이게 중력의 단위가 됩니다. 상식을 하나 적어드릴까요? 상식. 스몰 m을 쓰면 질량이라고 쓰는 거예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킬로그램이에요. 이 녀석은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절대로 변하면 안 돼요. 달에 가도 질량은 저만큼이고요.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 나가도 질량은 저만큼입니다. 질량은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두 번째, G라고 쓰고요. 중력 가속도라고 씁니다. 얘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 값은 장소에 따라 변해요. 중력 가속도는 달과 지구가 달라요. 우주로 나가면 중력 가속도는 0이기 때문에 우린 그 단어를 뭐라고 쓰는 거야? 무중력 이렇게 이름을 쓰는 거예요. 질량은 있지만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무중력이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지구 내에서도 다릅니다. 지구가 타원형이거든요. 그래서 극지방은 반지름이 짧아요. 적도지방은 반지름이 커요. 그래서 얘는 짧아요. 여기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빨리 떨어집니다. 여기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느리게 떨어져요. 질량은 똑같은데 여기는 중력 가속도 값이 크고요. 여긴 중력 가속도 값이 작아요. 그럼 여기다가 m을 곱하면 몸무게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극지방에서 몸무게를 재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적도지방에서 몸무게를 재면 몸무게가 적게 나가요. 그래서 극지방 사람들은 맨날 잴 때마다 몸무게 왜 이렇게 많이 나가? 그래서 다이어트를 졸라 열심히 해서 삐쩍 맞는 거예요. 근데 적도지방에 있는 애들은 쟤도 뭐 적게나 야 이렇게 뚱뚱한데 야 40kg야?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 맨날 처먹고 몸매를 이만해지는 거죠. 됐어요? 이걸 이용 차이가 심해요. 생각보다요?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주 적어요. 그런데 이 적은 걸 활용할 수 있지. 아주 적은 양이라도 차이만이라 나도 이 값이 되게 비싸다면 예를 들면 금 같은 거야. 되니? 그래서 여기서 사는 거야. 그럼 가볍게 나가니까 싼 값을 주고 살 수 있지.
그래서 여기 가서 타는 거야. 그럼 재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거 졸라 비싸네. 여기서 파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 사서 반대로 하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과학을 배우는 거야. 야 이거 어디서 사지? 그래서 배우는 거야. 어때요? 중력과 속도값은 장소마다 다릅니다. 다른 지구보다 이 중력과 속도값이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60kg이나 나가는 600N짜리 물체를 들어올리긴 되게 어렵죠. 근데 달에 가면 10kg, 100N밖에 안 나가요. 6분의 1밖에 안 나갑니다. 가볍게 들 수 있죠. 반대로 높이 뛰기도 6배 만에 할 수 있어요. 얘가 제자리에서 1m 뛴다면 달에 가면 6m 뛸 수 있지. 그 달에 가면 덩크슛이 가능한 거야. 되게 재미나지 않겠니 세상은? 그 달에서 뭔가 하면 되게 재밌을 텐데. 그럼 여기다 써볼까요? F 중력이라고 합니다. 중력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했어요.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무게라고 쓴다고 했죠. mg. 장소마다 변하겠니 안 변하겠니? 얘는 장소마다 변함. 됐나요?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중력과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중력과 속도를 곱한 무게는 장소마다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값입니다. 한 번만 더요. 여기가 결론이거든요. 요건 꼭 체크하세요. 중력의 방향은 항상 언제나 지구의 중심 방향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미래 통합과학에는 계산형 시험자가 없어요. 내용 중에. 공식도 mg 이런 거 안 배우거든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는 계산형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형 시험 문제처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여기다 꼭 체크하세요. 중력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중력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같으면 이 물체의 속력은 빨라집니다. 물체가 빨라지는 이유는 중력을 받아서가 아니라 중력의 방향과 이동의 방향이 같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하세요. 잘 보세요. 자동차가 있었는데 여기서 사람이 자동차를 이렇게 밀었대. 되니? 그럼 이 자동차는 빨라지겠니? 느려지겠니?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빨라지는 거 맞죠? 자, 왜 빨라졌나요?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 줬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힘을 주는 것과 물체의 빠르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되니? 그럼 얘가 빨라진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준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같으니까요가 정답이에요. 되니? 물체가 속력이 빨라지고 느려지는 건 힘의 사이즈랑 상관이 없어요. 이걸 머리에서 떠나보내지 않으면 물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되니? 힘의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만 상관이 있다고? 방향이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어떻게 되니? 얘는 느려지지. 그치? 보세요. 힘을 준 것과 느려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줬느냐가 속력이 빨라요 느려요를 결정합니다. 여기처럼 중력이 커요 작아요가 문제가 아니라 중력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같으면 속력 빨라져요. 그럼 반대로도 쓸 수 있나요? 중력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반대라면
중력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반대라면 그 물체는 속력이 어떻게 돼? 느려져요.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물리를 하는 학생들이 꽤 어려워합니다. 이런 개념을 완전 나누셔야 되거든요. 와, 자동차가 졸라 빨라졌어. 왜요? 힘을 줬으니까요. 큰 힘을 줬으니까요. 안 된다 그랬어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니까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느려져요. 왜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요. 이런 단어를 물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빵꾸를 내놓은 이유는 뭐냐? 여기다가 꼭 쓰세요. 그냥 빨라지고 그냥 느려지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라는 단어가 없으면 안 돼요. 일정하게. 요게 없으면 답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력 방향으로 힘을 주면 중력 방향과 물체 이동 방향이 같으면 물체의 속력은 빨라져요. 일정하게 빨라집니다. 그럼 이제 얘기할 수 있나요? 물체를 여기서 놔두면 어떻게 되니? 아래로 내려가겠죠.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럼 지구가 이렇게 있으니까 중력 방향으로 어느 방향?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겠지. 그치? 그럼 중력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같은 거 맞죠? 그러니 이 물체는 앞으로 점점 어떻게 된다고?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질 거라. 이해되니? 한 번만 더. 그럼 지구에서 물체를 위로 던져 올리면 어떻게 돼? 얘는 점점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중력은 항상 어느 방향?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을 받아요. 어때요? 중력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인 거 맞지? 그러니 물체는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됐나요? 이제 쓸 수 있겠어요? 물체가 빨라지고 느려지는 건 사이즈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인 겁니다. 그걸 반드시 머릿속에 꼭 넣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예제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EX. 이 실험을 이제 와서 하다니 참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실험을 했습니다. 달에 가서 하면 되는데 달에 가서 실험 했어요. 자, 해볼까요? 물체가 있었어. 얘는 쇠구슬이래요. 깃털이 있어요. 자, 쇠구슬과 깃털. 질량은 누가 크니? 이렇게 물어보면 쇠구슬이 커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대리. 자, 지구에서 저 녀석을 놔두면 누가 먼저 떨어진다고?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죠. 왜요? 공기에 저항이 있으니까요. 됐나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구에서 저 녀석을 떨어뜨리면 쇠구슬이 빨리 떨어집니다. 깃털은 막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막 이렇게 떨어지겠죠. 쇠구슬은 느리게, 깃털은 느리게 낙하해요. 이유가 뭐라고? 공기에 저항이 있으니까요. 공기의 저항이 누가 크니까? 이쪽이 크니까.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상황이죠. 그럼 다시 한번 쇠구슬이 있었어. 깃털이 있었대. 자,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면 지구에서 공기의 저항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누가 빨리 떨어진다고? 됐나요? 얘네 둘은 동시에 떨어집니다.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얘네 둘은 동시에 떨어집니다. 쇠구슬이 되게 빨리 떨어지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깃털이 그만큼의 속력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얘네들을 동시에 놔두면 깃털이 이렇게 그럼 쇠구슬도 이렇게 떨어지면 이상하잖아. 쇠구슬이 이렇게 떨어지면 얘네 둘을 놔두면 깃털과 쇠구슬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럼 깃털이 졸라 빨리 떨어지겠죠? 되셨나요? 그럼 쇠구슬이 질량이 크다 그랬어요. 동시에 낙하하는 이유는 질량이랑은 상관이 없지. 됐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줬어요. 뭐라고? 지구 위의 모든 물체는 질량에 상관없이 동시에 낙하합니다. 지구 위의 모든 물체 질량에 상관없이 동시에 낙하합니다. 여기다 쓸 거죠. 공기 저항이 없다면. 써볼까요? 자, 쇠구슬과 깃털 중에 질량은 누가 크다고? 쇠구슬이 크죠? 그지? 그런데 공기의 저항만 없다면 동시에 낙하합니다. 그럼 낙하하는 속력은 질량이랑 상관이 있어? 없어요. 그럼 두 번째요. 중력 가속도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 거의 대부분 다 똑같다 그랬죠. 요거 같다고 가정하면요. 동시에 낙하하는 이유는 뭐가 똑같으니까? 중력 가속도가 같으니까. 다시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 중요한 값이고요. 질량에다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 중력이 나오죠. 물체의 무게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중력은 누가 커? 무게가 많이 나가는 쇠구슬이 크죠. 결론 됐나요? 잘 봐. 쇠구슬과 깃털은 공기의 저항만 무시하면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럼 질량이 큰 쇠구슬이 질량이 크니까 질량 크면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동시에 떨어지죠. 그럼 질량이 낙하하는 물체의 낙하 속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지. 됐죠? 두 번째,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중력과 무게가 나오는데 중력 가속도는 같아요. 지구니까. 그렇다면 중력 값은 쇠구슬이 큰 거 맞지? 쇠구슬이 크면 빨리 떨어져야 되지 않니? 근데 동시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중력이라는 애도 물체가 떨어지는 속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물체가 떨어지는 속력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라고? 중력 가속도의 영향을 받는 거 맞죠?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다 똑같으니까 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질량이랑 상관없이 중력이랑 상관없이 다 똑같은 가속도를 갖는 겁니다. 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까지 됐다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 겁니다. 여기다가 써줄까? 지구 위의 모든 물체는 질량에 상관없이 동시에 낙하합니다. 왜요? 이제 이 단어 쓸 수 있겠어요? 뭐가 다 똑같으니까? 중력 가속도가 다 똑같으니까.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가 같으니까요. 그럼 마지막 하나요. 쇠구슬이고요. 여기다가도 쇠구슬을 놔둬요. 자, 동일한 질량의 쇠구슬을 놔둡니다. 하나는 지구고요. 하나는 달이에요. 지구의 공기 저항을 무시합니다. 되니?
질량이 똑같은 쇠구슬을 지구와 달에서 떨어뜨리면 누가 더 빨리 떨어질까요? 이해되니? 이건 지구가 빨리 떨어집니다. 쇠구슬이 달에서는 느리게 떨어져요. 또 한 번 써볼까요? 얘는 빨리 떨어지고 달에서는 느리게 떨어집니다. 그럼 해볼게. 질량은 누가 크니? 쇠구슬인데 지구와 달 질량값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라 그랬지. 됐나요? 그러니 얘는 달이든 지구든 질량은 같아. 이해됐어? 그럼 질량값이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면 장소에 상관없이 똑같이 떨어져야 되지 않니? 아니라고요. 왜? 뭐가 다르니까? 중력 가속도 값이 다르니까. 커요. 몇 배 커? 6배 커요. 그래서 지구에서 빨리 떨어지는 거. 그럼 물체가 빨리 떨어지고 느리게 떨어지는 건 질량 때문이야? 아니요. 그럼 얘네 둘을 곱하면 무슨 값이 나온다고? 중력 무게 값이 나온다고 그랬지. 누가 커? 지구에서 훨씬 몸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6배 많이 나갑니다. 지구에서 60kg인 사람이 달에 가면 10kg밖에 안 나가요. 힘은 그대로인데 무게가 적다면 먹살 잡고 들어올릴 수 있죠. 공을 던지면 물러빨리 나요. 이해됐나요? 자, 결론이에요. 지구와 달에서 똑같은 물체를 놔뒀을 때 질량이 같으니 동시에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구에서 더 빨리 떨어지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 떨어지는 물체의 속력에는 질량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중력이 크니까 빨리 떨어진다고? 아니요. 중력 가속도가 크니까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중력이 크니까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질량이 크면 빨리 떨어져야 돼. 중력이 크면 빨리 떨어져야 된다며. 근데 동시에 나타나는 거 맞죠? 왜요? 가속도가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물체를 놔뒀을 때 이 물체가 떨어지는 속력은 누구에만 영향받는다고? 중력 가속도에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럼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모두 똑같으니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같은 속도로 낙하합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어때요? 무게와 질량은 완전 다른 건 맞지, 그치? 괜찮나요?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슈퍼맨 이런 거 보잖아. 슈퍼맨이 힘 졸라 세지. 니네 슈퍼맨이 힘 왜 졸라 센 줄 알아? 왜 센 줄 아세요? 슈퍼맨이 힘이 졸라 센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 슈퍼맨이 살던 원래 행성에 중력이 뒤지게 큰 거야. 됐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구는 중력 가속도가 10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주의 행성 중에 어떤 애가 중력 가속도가 만이야. 되니? 그럼 지구보다 1000배 세죠. 됐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1000kg이 나가면 거기서는 1000배 더 무거워요. 반대로 이 우주행성에서 10,000kg짜리 물체를 갖고 오면 지구에선 10kg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00kg이면 얼마야? 10톤이에요. 되니? 그럼 우주에서 10,000kg짜리 물체를 들어 올리던 사람이라면
지구에선 이 물체가 10kg밖에 안 나간단 말이지. 되니? 그러면 저 우주인은 야 우주에서 존나 10,000kg을 드는 연습을 했는데 지구에 왔더니 이 새끼가 10kg밖에 안 나가 1000분의 1밖에 안 나가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가볍게 느껴지겠어? 그러니까 막 돌도 들어서 던지는 자동차도 들어서 막 던지는 힘만 살짝 좀 다 부서지고 중력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막 뜰 수 있지. 되니? 그래서 점프를 1m 하는데 여기는 1000배 많이 떠요. 뚝 치면 1km로 올라갈 수 있지. 우리가 보면 그냥 슈퍼맨 같죠? 그게 우주인의 슈퍼맨의 능력인 거야. 진짜 이런 데가 있겠죠. 아직 그 사람이 여기로 안 왔을 뿐이죠. 만약에 온다면 지구에서도 슈퍼맨의 능력을 보이는 거죠. 근데 반대로 된 게 오는 거지. 중력 가속도가 거의 없는 행성에 살던 애가 지구에 오는 거야. 다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 그래서 이걸 뭐 못 들어 우와 막 이러는 거죠. 그런 영화를 만들어도 되게 재밌지 않겠니? 아무것도 못하는 우주인 뭐 이런 거. 이건 되게 신기하죠. 이건 되게 신기합니다. 지어볼까요? 자, 계산형 시험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는 모든 계산형 시험 문제를 다 풀게 만들어 줄 테니까 한 번쯤은 외워주세요. 자, EX 요거 외웁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게 만들 테니까. 니네 통합과학에서는 공식이 없다 그랬어요. 요거 외우세요. 중력가속도 G가 10m/s 제곱이라면 요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요 뜻을 의미합니다. 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요 m/s 제곱이에요. 물리를 선행한 사람들이 있다면 가속도의 의미를 생각해 내시면 돼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물리원 선행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나한테 물리원 선행을 들은 애들은 공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아요. 그래프도 안 그립니다. 그냥 찍어 맞추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공식이 없는 파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봐. 중력 가속도가 무슨 말이냐? 중력 가속도가 무슨 말이냐? m/s 제곱이 무슨 말이냐? 1초에 이만큼씩 10m/s씩 변해요 라는 뜻이에요. 1초에 10m/s씩 변해요. 다시요. 중력가속도 G 10m/s 제곱이 무슨 뜻이냐? 1초에 10m/s씩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럼 해볼게. 여기에 물체가 놓여 있었는데 이렇게 잡고 있다가 지금 잡고 있으니까 정지. 얘를 놓으면 아래로 내려가겠죠. 됐나요? 그럼 딱 1초가 지난 후에 얘는 속력이 얼마야? 얘. 되니? 그럼 얘 무슨 뜻? 10m/s가 되었어요 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다시 한번. 그럼 또 다음 1초가 내려오면 얼마가 돼? 또 10이 증가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여기에 있으면 얼마? 20m/s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졸라 쉽지? 그럼 잘 봐. 시험 문제 다 끝났습니다. 이게 어려우면 안 돼요.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있었는데 됐니? 낙하했어. 3초가 지난 후에 속력은 얼마일까요? 됐나요? 1초에 얼마씩 증가한다고?
10이요. 그럼 3초 지나면 얼마? 30m/s. 됐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시간을 여기다가 놔두고 속력을 여기다가 놔두면 이건 나중에 물리원의 모든 선행은 다 이렇게 합니다. 0초일 때 0m/s, 1초가 지나면 몇 m/s? 10m/s, 2초가 지나면 몇 m/s? 20m/s, 3초가 되는 순간 몇 m/s? 30m. 야, 이게 뭐 어렵니? 이게 어려워? 됐나요? 그럼 5초 동안 낙하하면 몇 m/s? 50m/s. 당연히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어려우면 안 돼. 당연한 내용이죠. 당연한 내용. 해볼까요? 자, 여기에 1kg짜리 물체가 있대. 떨어뜨릴 거예요. 2초 후에 속력은 얼마라고? 그럼 그냥 맞추세요. 얼마? 20m/s. 됐나요? 한 번만 더요. 여기에 10kg짜리 물체가 있어. 떨어뜨리면 2초 후에 몇 m/s? 10m/s. 20m/s. 됐나요? 어때요? 지구 위의 모든 물체는 질량에 상관없이 같은 속력을 가집니다. 그러니 예외가 없어요. 얘가 몇 킬로그램이든 상관이 없이 어떤 물체를 떨어뜨려도 1초에 10m/s씩 증가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자, 이제 니네들 과학 천재 만들어줄게. 잘 들으세요. 내가 과학 천재 만들어줄게. 이거 외우세요. 잘 봐. 물체가 있었어. 됐지? 떨어뜨리면 1초 후에 몇 m/s? 10m/s. 됐나요? 예외가 없습니다. 지구 위에 있으니까. 됐니? 그러면 내려온 거리는 몇 미터일까요? 됐어? 한 번만 더. 물체가 있었는데 2초 동안 낙하하면 몇 m/s? 20m/s. 됐나요? 이거 외우기 쉽죠? 3초면 몇 m/s? 30m/s. 됐나요? 이 낙하한 내려온 이동 거리는 차이 나는 거 맞지? 이것도 계산하게 해줄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간과 속력을 곱해 그리고 반 나눠. 됐어요? 시간과 속력을 곱해 반 나눠. 다시 한번요. 자, 내려온 낙하 높이는 이동 거리는 요거 꼭 찾으세요. 아예 통째로 외웁니다. 쉽습니다. 여기는 정지니까 0m 상관이 없죠. 자, 1초 내려오면 10m/s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낙하한 높이는 얼마? 1, 10, 반 나눠 5. 5m야. 외우세요. 자, 두 번째. 그럼 2초 동안 낙하하면 20m/s 되는 거 맞지? 낙하 높이는 얼마? 20. 됐나요? 예외가 없습니다. 저거 외우세요. 자, 한 번만 더요. 3초 낙하하면 물체가 있었는데 3초 낙하하면 30m/s. 그럼 낙하 높이는 얼마? 됐어요? 됐어? 선생님. 응? 근데 속력이 10m/s인데 1초 지났는데 왜 10m가 아니라 5m?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너 운동 에너지 뭔지 알아?
역학적 에너지가 뭔지 알아? 아직 안 배웠어? 네, 그걸 배우면 알게 돼요. 예를 들면 물리 선행에서 뭘 배우냐면 시간이라는 개념과 속력이라는 개념을 배워요. 되니? 시간과 속력 그래프가 있었을 때 얘가 1차 함수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럼 얘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요 기울기가 가속도 값이에요. 왜냐하면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구하죠. 그럼 얘는 x가 뭐야? 시간이고요. y가 뭐야? 속력이에요. 속력의 단위가 뭐야? 미터 퍼 세크고요. 시간의 단위 세크예요. 그래서 뒤집으면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걸 가속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초 동안에 몇 미터 퍼 세크씩 증가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럼 여기 기울기가 중력 가속도라면 이 기울기를 10이라고 놔둬도 되지. 되니? 그래서 1초일 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 맞죠? 2초일 때는 얼마가 돼? 20이 되는 거 맞지? 3초일 때는 얼마가 돼? 30이 되는 거 맞죠? 미터 퍼 세크가요. 되니? 그럼 한 번만 더요. 내려. X축에다가 Y축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니?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속력이죠. 시간의 단위는 세크고요.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예요. 그래서 얘랑 약분이 쳐지면 미터만 남지. 요걸 우리는 이동거리라고 해요. 그럼 X에다 Y 곱하면 무슨 값이 나오는 거야? 면적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아래 면적이 낙하한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되니? 그래서 1초에 10m per sec가 되면 이동거리는 삼각형이죠. 그래서 반나누는 거야. 2초가 되면 20m per sec인데 이동거리는 삼각형이죠. 그래서 반나누는 거예요.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중에 등가속, 등속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면 여기는 아주 유치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외우세요. 이거 속력시간 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속력시간 그래프에 기울기는 가속도, 면적은 이동거리. 그러니 시간 속력 곱하세요, 반나누세요. 그렇죠. 예외가 없어요. 됐나요? 해볼까요? 자, 물체가 있었대. 뚝 떨어졌대. 바닥에 닿았대. 높이가 5m래. 자, 몇 초 만에 낙하한 거라고? 외우는 거예요. 그럼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은 얼마라고? 되니? 한 번만 더요. 물체가 있었는데 됐어? 떨어졌대. 바닥에 닿았대. 높이가 20m야. 몇 초 만에 내려온 거야? 2초 만에. 몇 미터 퍼 세크니까? 20m 퍼 세크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한 번만 더요.
물체를 옆으로 던졌어. 그럼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지? 됐어요? 이 높이가 45m래. 몇 초 만에 낙하한다고? 3초보다 좀 더 걸릴 거예요. 그 바닥에 돌아가는 순간은 몇 초? 3초 30m. 됐나요? 예외가 없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물체가 있었어. 자, 위로 던져요. 10m/s로. 그럼 이 녀석 올라가다가 꼭대기점에 멈추겠지. 최고 높이가 얼마예요? 5m. 예외가 없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물체가 있었어. 레일을 타고 내려올 거예요. 그럼 이 물체는 쭉 하고 내려와서 여기 도착하겠지? 여기의 높이가 5m예요. 그럼 얘는 몇 m/s로 굴러가고 있다고? 10m/s. 예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높이만 주면 속력을 맞출 수가 있어요. 됐니?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물리 졸라 쉽다고. 왜? 예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높이와 속력과의 관계는 중력을 받는 물체는 다 똑같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물리 2 한번 해볼까요?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배우는 물리 2거든요. 물체가 있었어. 대각선으로 던져요. 되니? 이 각도는 45도.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쓴 거냐면 mg 사인 세타는 얼마니? mg 코사인 세타는 얼마니? 그래서 탄젠트 세타. 이걸 계산을 공식으로 구하는 게 물리 2야. 이해됐니? 내가 니네 천재 만들어준다 그랬어.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서 던진 순간 여기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받았겠지? 몇 초 만에 받을 수 있다고? 잘 보세요. 몇 초면 받을 수 있니? 이제 뭐만 주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고점의 높이만 주면 돼요. 여기가 20m에 몇 초 걸린다고? 됐나요? 그럼 2초요. 아니요. 올라갈 때 2초요. 내려올 때 2초요. 4초요. 이해되는 거예요? 완전 개천재야. 여기다가 이렇게 지워서 높이값만 주잖아요. 그럼 올라갈 때 몇 초? 내려올 때 몇 초? 그래서 2초. 장난 없지. 뭐 더 해줄까? 이게 중학교 2학년 경시대회 시험 문제예요. 비행기가 있었어. 날아가요.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 녀석이 물건을 떨어뜨려. 여기는 뭐라고 나왔냐면 중학교 2학년이니까 난민을 위해서 구호 물품을 떨어뜨릴 거야. 비행기에서. 됐나요? 그럼 얘 높이가 125m 지점에서 떨어뜨렸대.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에 몇 초면 도달하겠니? 경시대회 시험 문제거든요. 그럼 125m면 몇 초 만에 쓸 수 있겠어요? 125m면 2배 하면 얼마? 250. 5랑 5 곱하면 250? 5랑 50. 그럼 얘는 5초 만에 낙하해요. 장난 아니지. 내가 얘기했잖아. 천재를 만들어주는 거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냥 맞추세요. 그냥 물리 졸라 유치해. 잘 봐. 건물 높이가 있었어. 되니? 자, 여기서 물체 던질 거예요. 위로. 얘는 높이가 20m야. 그래서 자, 10m/s로 위로 던져 올려요. 그럼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여기 떨어지겠지. 몇 초 만에 떨어진다고? 해볼까? 10m/s로 던지면 몇 초 올라간 다음에 정지? 1초 올라간 다음에 정지. 몇 미터 올라간다고? 5m. 됐니? 그럼 얘가 같은 높이까지 내려오는 동안 몇 초 걸려? 1초. 왜? 5m를 내려왔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0m 내려오겠죠? 몇 m/s? 여기까지 됐어?
이걸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할 수 있어요. 됐나요? 외우세요. 부탁입니다. 부탁입니다. 나중에 니네들이 누구한테 물리원을 배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물리원의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이 시간, 속력, 이동거리를 갖고 노는 시험 문제들만 출제가 되거든요. 저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예요. 고등학교 2학년. 그때 이걸 써먹으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는 별걸 다 가르쳐줘 니네들한테. 써먹어. 잘 봐. 나는 항상 가속도가 나올 때 이렇게 쓰거든요. 시간, 속력, 이동거리. 되니? 자,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가겠죠? 되니? 속력은 얼마야? 그 자료가 어디 써 있다고? 가속도에 써 있다고. 예를 들어서 가속도가 10m/s 제곱이라면 이거 무슨 뜻? 1초에 10m/s씩 증가. 됐어요? 그러니 저걸 쓰는 거예요. 1초면 10m/s, 20, 30, 40, 50m/s. 그래서 그럼 이동거리 어떻게 구한다고? 곱해 반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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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해되니? 선생아, 중력 가속도 값이 가속도 값이 10이 아니라 2라면 됐어? 그럼 이만큼을 또 지워요. 자, 가속도가 2m/s 제곱이래요. 무슨 뜻? 1초에 2씩 증가. 됐나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거야. 물리 공식이 많아요. 웃기고 있네. 공식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웃기고 있네.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요. 됐니? 그럼 1초에 얼마씩 증가하면 된다? 가속도가 2씩 증가해요. 해볼게요. 2, 4, 6, 8, 10m/s예요. 그래서 이동거리 얼마라고? 1, 4, 9, 16, 25m. 예외가 없습니다. 되니?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든 나한테 선행을 배우는 물리를 배우는 모든 애들한테 이 표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러면 물리에 그 어떤 공식을 쓰지 않아도 모두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해요. 되게 웃기죠. 그래놓고 나한테 막 배우던 애들이 다른 선생님한테 가면 물리가 너무 어려워요 막 이래요. 당연히 어렵지. 이걸 왜 공식으로 풀고 있냐고. 예외가 없는데. 가속도 값만 찾으면 되는데. 그럼 또 한 번 해볼까요? 4, 8, 12, 16, 20. 가속도 얼마인 거야? 4요. 3초 동안 이동거리는 얼마니? 18m.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물리라는 겁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이건 내 방법이거든요. 난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이 표는 만드는 습관들은 기르시고요. 그리고 물체가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지구 위에서. 모두 다 쓰세요. 모두 다. 완벽 적용됩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예외 안 줘도 되지, 그지? 예외 안 줘도 되죠.
고등학교 3학년 시험 문제 중에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 문제가 있어요. 물체를 이렇게 잡고 있던 애가 기구를 타고 있었는데 이게 왜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니? 이 녀석이 위로 10m/s로 올라가고 있대요. 쭉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때 이 물체를 놔요. 되니? 그랬더니 이 물체가 바닥에 떨어진 거죠. 몇 초 만에? 3초 만에. 그래서 그럼 이 기구를 놓는 지점부터 바닥까지는 몇 미터? 시험 문제예요. 고3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생아 10m/s로 올라가고 있는 기구에서 얘를 놔. 그럼 이 물체는 놓자마자 내려가긴 아니죠. 왜? 나랑 같이 10m/s로 위로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물체는 가만 놔뒀지만 올라가면서 최고점 도달한 다음에 내려와요. 됐나요? 그럼 10m/s로 던지면 이 공은 몇 초 만에 꼭대기 점에 도달한다고? 1초요. 3초 만에 바닥에 닿았으니까 내려오는 속력은 얼마예요? 내려오는 시간은 몇 초 걸리는데? 2초요. 그럼 2초 동안 내려온 길이는 총 몇 미터? 20m. 그럼 10m/s로 던져서 요만큼 올라간 거리는 몇 미터? 5m. 1초 만에 올라갔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 15m. 이 끝이에요. 고3 수능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됐어요?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이걸 외워주고 이해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 같은 천재만 하는 거야. 근데 니네들은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주셔서 시간, 거리, 높이, 속력 이런 걸 물어보면 그냥 맞추세요. 이게 너무나 쉬우니까 난이도를 주는 거야. 잘 봐. 마지막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난이도인지 잘 봐. 속력이 있었어. 이게 얼마나 엄청난 난이도인지 잘 보세요. 이동거리가 있었어. 자,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간다 그랬지, 그지? 자, 속력은 가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됐어요? 잘 보세요. 가속도가 얼마야? 10이야. 그러면 10, 20, 30, 40 이렇게 되지, 그지? 가속도를 실제 값으로 줍니다. 9.8m/s요. 자, 1초면 얼마? 9.8. 2초면 얼마? 3초면 얼마? 잘 안 나오기 시작하지, 그지? 점점점 안 나오기 시작하지. 얼마? 9.8 곱하기 3이 얼마야? 29.4? 그럼 4초면 얼마야? 뭐 잘 안 나오죠? 어때요? 10, 20, 30, 40을 쉬운데 9.8로 바꾸는 순간 미치도록 어렵지. 됐나요? 그럼 여기는 얼마? 39.2. 40에서 0.8 빼면 되지 않니? 됐어? 39.2. 됐어요? 이해됐어? 자, 이제 또 다른 문제요. 그럼 1초 동안 낙하거리는 얼마예요? 곱해 반나눠. 얼마나 난이도가 커지는지 알겠지? 이게 10과 9.8의 차이인 거예요. 미치도록 난이도가 높아지죠? 이해됐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9.8 나오면 전학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10 나오면 우리 학교 땡큐 이러는 겁니다. 됐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요게 니네들이 해야 되는 중력에 의한 지구 운동이에요. 됐죠?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으니 잠깐 쉴까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제 두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두 개. 그게 뭐냐면 중력을 배웠으니 중력에 의한 물체의 운동을 배워봅시다. 중력에 의한 물체의 운동. 중력에 의한 물체의 운동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배워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자유-낙하 운동. 자유로드롭 타봤니? 그게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자유-낙하 운동. 두 번째는 뭐냐면 역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에요. 옆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워요. 좀 광범위한 표현으로는 포물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포물선 운동의 절반 값을 쓰는 거거든요.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유-낙하 운동이 무엇이냐? 자유-낙하 운동. 처음에 정지. 물체가 물체가 처음에 정지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정지 상태요. 그런 다음에 얘를 탁 놔두면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겠지, 그치? 그때 무슨 힘만 받아? 중력만 받게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움직인단 말이죠. 요 녀석을 아래로 내리는 힘은 중력입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 물체는 놓으면 아래로 내려가지. 그럼 중력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어떠니까? 같으니까 속력은 점점 어떻게 돼? 빨라지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물체를 탁 하고 놔두면 점점 빨라집니다. 되니? 이 운동이 자유로드롭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올려서 올라갔다가 둥 하고 떨어지면 확 내려오죠. 그게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그럼 자유낙하 운동은 처음에 정지하고 있다가 중력을 받아서 아래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중력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으니 얘네들이 같으니 속력은 점점 어떻게 된다고? 빨라진다. 어떻게 빨라져? 일정하게 빨라진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력 가속도만큼씩 빨라져요. 1초면 10, 2초면 20, 3초면 30m/s가 되는 거죠. 되니? 요게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면 그걸 자유낙하 운동이라 그래요. 요걸 전문적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오로지 중력이죠. 중력.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무게.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mg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단위는 뉴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인데 중력 가속도는 지구에 있는 값이니까 항상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질량값도 물체가 원래 고유하게 갖고 있는 값이니까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그랬지. 그럼 얘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중력값은 점점 어떻게 되겠니? 똑같아요. 됐어요? 선생님아, 지구와 가까워지면 거리에 가까워지니까 힘은 세진다며. 아니요. 얘가 내려오는 높이에 비하면 지구의 반지름이 너무 커요. 됐나요? 그래서 그 값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중력 값은 일정이에요. 일정.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대학 가서 배우세요.
되니? 그래서 중력 E 일정할 때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등 가속도 운동이라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잘 보세요. 물체가 정지해 있었어. 놔둘 거야. 중력 가속도를 10m/s 제곱이라고 합시다. 됐지? 숫자 외우고 있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얘가 1초만큼 내려오면 몇 m/s? 네, 10m/s. 그럼 몇 미터 내려온 거라고? 5m 내려온 거 맞죠? 다시 한번요. 물체가 있었는데 2초만큼 넣으면 내피는 몇 미터 내려온다고? 20m 내려오겠죠? 몇 미터/s? 20m/s. 되니? 한 번만 더요. 얘를 3초만큼 떨어뜨리면 몇 미터 내려온다고? 45m. 됐나요? 그럼 3초만큼 내려오면 얘는 몇 미터/s? 30m/s. 외우고 있나요? 됐어요? 요거 외우라 그랬습니다. 요거 외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 처음에 물초가 1초 동안 요만큼 내려왔다가 그 다음은 이만큼 위치에 그 다음은 이만큼 위치에 있겠지. 그치? 이해되니?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을 예로 그리면 1초만큼 내려와서 요만큼에 있대요. 자, 1초만큼 내려왔어. 몇 미터 내려온다고? 5미터. 되니?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1초면 10m/s가 되고요. 5m 내려온단 말이죠. 되니? 그럼 2초 이내를 또 여기서 똑 떨어뜨리면 1초, 2초인 순간에 여기까지 내려오겠지. 전체 몇 미터? 20m. 그럼 전체는 20m. 얘는 2초가 걸렸으니까 20m/s인 지점이 되고요. 3초까지만 그려봅시다. 놨을 때 쭉 1초, 2초, 3초. 그럼 3초가 지나면 전체 3초 동안에 몇 미터/s? 30m/s. 내려온 길이는 45m요. 됐어요? 그럼 질문이요. 이것도 니네 다 맞출 수 있죠, 이제. 2초와 3초 동안 내려온 2초와 3초 사이에 1초 동안 내려온 높이는 얼마가 돼? 20m, 45m니까 25m요. 1초와 2초 동안 내려온 높이는 얼마야? 15m요. 그럼 1초 동안 내려온 높이와 그 다음 1초 동안 내려온 높이의 비율은 몇 대면? 뭔 말인지 알겠니? 이제 다 되는 거 맞지? 이게 물리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원래 이거 물리 풀려면 공식을 이만큼 써야 돼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안 한다. 이해되니?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까요? 1초 동안 내려온 높이와 2초에서 3초 동안 내려온 높이의 비율은? 그럼 이렇게 써놓고 1초 동안 얼마 내려왔다고? 5m. 그럼 2에서 3초 동안 얼마 내려왔다고? 25m. 1대5. 이렇게 쓰는 거예요. 끝이에요. 자유 낙하 운동이 무슨 뜻? 중력과 이동 방향이 같으니 속력은 빨라집니다. 됐나요? 어떻게 빨라진다고? 일정하게 얼만큼씩? 가속도만큼씩. 되니? 9.8이라고 나오면 9.8씩 증가하는데요.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이로 드롭이 낙하할 때 2초가 걸린대. 그러면 낙하할 때 몇 미터 내려온 거야? 20m. 됐나요? 그 녀석이 내려오는 속도와 느려지는 속도를 전부 다 구하면 높이값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걔는 자유낙하 하다가 느려지지. 그래서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이거 서울대 시험 문제거든요. 서울대 시험 문제요. 뭐냐면 되게 간단해요. 기압계가 있어요. 들어는 봤니? 기압계. 공기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계예요. 기압계예요. 그걸 줘요. 너한테 기압계를 줄게. 63빌딩의 높이를 측정해. 그게 시험 문제야. 이해됐어요? 서울대 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죠.
기압계를 너한테 줄 테니까 63빌딩의 높이가 얼마인지 측정하세요. 장난 아니지. 서울대 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면 뭐 공학 계열에 진학하는 학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닥에서의 기압을 측정해.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서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떨어지는 기압차를 계산해.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압차를 측정해서 처음과 끝의 기압차를 재면 높이값을 계산할 수 있죠. 그게 높이값이에요. 장난 아니지. 다시 한번 기압계를 준비해. 그런 다음에 옥상에서 떨어뜨려. 그리고 부서질 때까지 시간을 재. 그럼 걔가 휙 하고 떨어지겠죠? 빵 깨지면 그때 탁 멈추고 시간을 재요. 그리고 여기 공식에 넣는 거지. 몇 초만큼 낙하했으니 몇 미터 퍼 세컨드. 몇 미터. 되셨나요? 장난 아니지. 답이 다 될 수 있어요. 이거에 해당하는 답 중에 최고의 답이 뭔지 알아? 나 같은 사이코패스가 대답하는 답이에요. 그 답이 뭐냐면 기압계를 팔아. 기압계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팔아. 그리고 먹을 걸 사. 그리고 높이를 아는 사람한테 주고 물어봐. 왠지 뭐 아무튼 뭐 이런 것들도 자연학화 운동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도 있어요.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계란 낙하 실험합니다. 학생회관 꼭대기에서 계란을 떨어뜨려서 바다에서 떨어져서 깨지지 않는데요. 그럼 상금 100만 원. 왜 이랬었어? 할 수 있겠어? 건물 꼭대기에서 계란을 던져서 안 깨지게 하는. 다 계산합니다. 자연학화 운동이 내용이 별거 없거든요. 공식을 써서 계산하세요는 여러분들 책에는 실려있지 않습니다. 내용을 꼭 알아두세요.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중력만을 받아서 아래로 내려오는 물체. 됐나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그대로 써주는데 얘가 1kg이든 2kg이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중력만을 받아서 내려오는 모든 물체의 속력은 다 똑같아요. 질량에 상관없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왜? 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질량이 아니야. 중력이 아니야. 뭐? 중력 가속도라고. 지구 안의 가속도는 다 같으니 떨어지는 물체의 속력은 다 같은 겁니다. 그게 물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두 번째. 옆으로 던지면 어떻게 되겠니? 이거 어렵습니다. 건물에서 물체를 옆으로 던지는 거예요. 슉 던져. 그럼 이 물체는 이렇게 떨어지겠죠. 됐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 물체는 어디에 있어? 요만큼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오고 그 다음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얘를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얘랑 똑같이 보여요. 그게 이 녀석의 특징입니다.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얘는 어렵습니다. 옆으로 던진 물체는 처음에 옆으로 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처음에 속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던지면 내 손을 벗어난 물체는 더 이상 나한테 힘을 받지 않죠.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만 있는 거예요? 중력만 있어요. 됐죠? 그래서 처음에 옆으로 던졌으니까 문제는 아래 방향으로 또 중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옆으로 가는 방향이랑 아래 방향이랑 위치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옆으로 방향은 수평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 수평 방향은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 물체는 등속이라 그래서 속력이 변하지 않아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옆으로 가는 물체를 보면 옆으로 한 칸씩 이렇게 이동합니다. 문제는 아래 방향이죠. 얘 아래 방향으로는 그걸 수직 또는 연직 방향이라고 해요. 연직 방향으로 받는 힘은 오로지 중력밖에 없습니다. 얘도 역시 똑같이 물체에는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하니까 아래 방향으로 속력은 점점 빨라집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그래서 이 녀석을 보면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는 애는 얘랑 똑같이 그려요. 예를 들면 아래 방향으로 1초 만에 여기에 와 있으면 2초 만에 여기에 와 있으면 3초 만에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옆으로 이동 중이죠. 그래서 1초일 때는 여기 위치에, 2초일 때는 여기 위치에, 3초일 때는 여기 위치에 이동합니다. 그걸 합쳐놓은 위치에 존재해요. 1초 만에 5m를 내려와야 되는데 옆으로 이동하는 속력이 있으니까 5m 지점에 요 녀석만큼 여기에 존재합니다. 두 번째, 2초 만에 2초 높이에 하지만 옆으로 가는 속력이 있기 때문에 두 칸 간 지점이 됐어요? 다시 한번 3초가 지나면 3초 위치에 옆으로 똑같은 칸만큼 간 곳에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아래로는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 것처럼 내려오고 옆으로는 똑같은 칸만큼 이동하니까 여기에 있던 애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되니?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옆으로 던져 이동시킨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어떻게 가니? 수직, 연직 방향으로는 어떻게 가니를 구별할 수 있니 없니가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 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자유낙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그림과 수직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같은 시간이면 같은 높이에, 같은 시간이면 같은 높이에, 같은 시간이면 같은 높이에. 됐나요? 하지만 얘는 자유낙하 운동은 옆으로의 이동이 없으니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요. 얘는 옆으로 이동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러니 옆으로는 똑같은 속력으로 똑같이 유지돼요. 그래서 얘 길이는 똑같은 칸에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다면 같은 높이에 여기 있어야 되는데 수평칸이 있으니까 여기에요. 같은 높이에 여기 있어야 되는데 수평칸이 있으니까 여기 높이에. 같은 높이에 수평칸에 있어야 되는데 옆쪽 방향의 속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물체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옆으로 가는 물체에 던지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 맞죠? 그래서 그럼 얘 1초가 지나면 몇 미터 내려온다고? 1m. 2초가 지나면 몇 미터 내려온다고? 20m요. 3초가 지나면 몇 미터 내려온다고? 45m요. 내용 똑같아요. 높이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이해됐나요? 쉽죠? 이런 거 쉬워야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EX. 요거 그냥 맞추세요. 잘 봐. 물체가 있었어. 자유낙하 운동한대요. 됐지? 자, 3초가 지나면 몇 미터 내려온다고? 몇 미터 퍼 세크니까? 30미터 퍼 세크니까 몇 미터 내려와?
45m 내려온다 그랬지, 그치? 자, 관계식 돼요? 됐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물체가 있었어. 옆으로 던졌어. 10m/s로 던졌어. 자, 얘요.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됐지? 3초 내려오면 몇 미터 내려온다고? 45m요. 됐어요? 똑같아요. 이해되니? 그럼 질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리는 얼마일까요? 됐어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심화 과정입니다. 수평 도달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온 건 자유낙하 운동이랑 똑같은 거 맞죠? 근데 옆으로 간 건 뭐라고? 등속 운동한다고 했지, 그치? 그럼 니네들도 이 정도는 풀 수 있잖아요? 10m/s로 3초 동안 달리면 몇 미터? 됐어요? 10m/s로 3초 동안 달리면 몇 미터? 30m. 수평 도달 거리는 30m 지점에 위치합니다. 되니? 요걸 계산형 시험 문제로 풀면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완성이 됩니다. 됐어요? 자, 시험 문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완성이에요. EX. 이 느낌을 꼭 보세요. 이렇게 꼭 봐. 아까 했던 문제 완성시켜볼까요? 비행기가 있었어. 비행기가 있었어. 됐지? 9호 물품을 떨어뜨릴 거라 그랬어요. 이해되니? 여기서 9호 물품을 떨어뜨릴 거야. 잘 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비행기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20m/s로 달리고 있대요. 되니? 비행기는 원래 졸라 빠르거든요. 900km/h로 달립니다. 물론 빨라요. 아무튼 20m/s로 달려. 이것도 빠른 거 맞지, 그지? 달려요. 여기에서 뚜두두두 쳐다봤는데 여기 사람이 여기 서 있어. 얘가 바닥에 툭 하고 떨어지면 다 부서져서 못 쓸 수도 있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매트리스를 들고 이게 달릴 거야. 됐니? 그래서 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물건을 똑 떨어뜨리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겠니? 그럼 얘가 막 달려가서 매트리스 거기 깔 거야. 그러면 구호 물품을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잘 봐. 그러면 얘가 후다닥 달려가서 여기다 매트리스를 휙 깔아야 되거든요. 되니? 자, 이 높이가 얼마라고? 125m예요. 자, 이제 완성된다요? 얘가 125m 지점에서 물체를 톡 하고 났어. 그럼 이 물체는 이렇게 해서 떨어지겠죠, 그죠? 몇 초 만에 떨어진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걸 툭 하고 구하시면 돼요. 아, 높이가 125m니까 5초 만에 떨어지겠죠. 이해되니? 그럼 얘는 5초 후에 낙하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두 번째, 수평 방향으로 20m/s 달리니까 5초 동안 이동할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미터? 20m/s로 5초 동안 달리면 몇 미터? 100m. 됐니? 여기까지 됐어? 이게 수평 도달거리예요. 그럼 얘는 땅 하면 5초 동안 100m를 달려서 이렇게 막아야 되지. 뭔 말인지 알겠니? 가능, 불가능? 이 싹 가능? 이 정도는 가능하죠. 여기 다 먹으려면 가능해야 돼. 이 정도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가 물리를 잘 안 배운 애라면
졸라 뛰어가다에 자빠지겠지 그지? 에이 젠장 이럴 거 아니야? 물리를 정확하게 배우려면 에이 뭐또 안해! 이렇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얼마나 편해지는지 알겠어? 이게 물리를 배운 사람들이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걸 어디다 써먹을 거야 도대체? 실제로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곳에 써먹지를 않아요. 어디다 써먹냐면 이 비행기에서 얘를 바꿔요. 뭐로? 폭탄으로. 옛날에는 폭탄이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였지.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폭발시켜야 되는 무슨 뭐 어디 장치가 있대. 그럼 이 폭탄이 정확하게 여기 떨어져야 되지 않니? 그래서 이 비행기마다 물리를 졸라 잘하는 애가 저기 반드시 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행기가 조종사가 지금 시속은 얼만데, 지금 비행기는 몇 미터 높이에 있는데, 내가 폭파시켜야 되는 애는 어디쯤 있는데, 그럼 나는 언제 폭탄을 투하하면 거기에 맞지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막 계산을 해서 지금이야 떨어뜨리면 가서 이렇게 떨어져서 거의 맞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니? 그게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물리를 전공한 사람들이 이 비행기에 항상 같이 타서 바닥면을 쳐다보고 자료를 막 듣고 그걸 막 계산해서 이 초 후에 떨어뜨려 이걸 전부 다 계산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격을 시키면 애가 폭발하는. 그래서 물리 전공자가 반드시 같이 탔었어야 했었어. 그런데 비행기가 여기 전쟁을 하다가 터질 수도 있잖아? 그럼 물리 전공자가 날아가 버리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수학자, 물리학자들이 다 뒤져버리는 거예요. 야, 이씨, 수학자, 물리학자가 다 뒤져버리면 이거 어떻게 만들어? 물리학자 다 뒤져버렸으면 핵폭탄 못 만들었지 않겠니? 오페라이언이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과학자가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데 그거보다 폭탄이 싸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됐니? 그래서 물리학자를 빼고 폭탄을 졸라 실어서 이렇게 아무데나 막 떨어뜨리는 거야. 그게 전쟁인 거야. 됐니? 그럼 지금 얘가 정확하게 여기를 타격할 수 있다는 건 계산을 다 했다는 얘기지. 프로그램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은 뭐 그냥 왜 하는 거야 이거를? 그냥 문제를 내려고. 되니? 선생아 여기다 낙하산을 이렇게 매달면 이게 느리게 떨어질 거 아니니? 그래서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당연히요. 계산 안 할 테잖아요. 낙하산이 언제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러니 이런 건 완전 문제형이란 말이죠. 됐어요? 그래서 숫자를 간단하게 외워주시고요. 개념이 정확하게 분리돼서 수평 방향으로는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랑 똑같네. 이런 개념들을 배워주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되니?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잘 보세요. 이 물리가 얼마나 웃긴 건지 잘 봐. 저기 어딘가에 나무에 원숭이가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무슨 머리에서 이게 수익나. 원숭이가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 그래서 낄낄이가 놀고 있는 거야. 됐지? 됐어? 저기 누군가가 여기서 이 원숭이를 향해서 총을 쏠 거야. 자, 얘를 딱 보고 총을 쏠 거예요. 되니? 키가 좀 커야 돼. 키가 좀 큰 사람이야. 서장훈 뭐 이런 사람이에요. 자, 총을 이렇게 쏠 거야. 여기서 얘를 딱 보고 정확하게 대가리를 딱 조준해서 땅 하고 쏜 거야. 됐지? 그럼 빵 하고 쏘면 총알이 뾰 하고 날아가지 않겠니? 그 빵 하는 소리에
원숭이가 깜짝이야 놀라서 여기 손을 온 거야. 됐니?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하고 있다가 딱 샀는데 원숭이가 손을 온 거야. 그럼 원숭이가 이렇게 뚝 내려가는 동안에 총알이 우 하고 지나가겠지. 그럼 원숭이는 살 거 아니겠니? 뭔 말인지 알겠니? 아니요. 원숭이가 얘를 놓는 순간부터 원숭이는 자유낙하로 떨어지지. 이해됐어요? 얘는 자유낙하로 떨어져요. 이 총알이 위를 나가는 순간에 빵 하고 나간 순간에 옆으로 던진 물체 운동처럼 떨어지지. 이해됐어요? 그럼 잘 봐. 원숭이가 요만큼 떨어지면 얘가 날아가다가 요만큼 떨어지고 요만큼 떨어지면 날아가다가 요만큼 떨어지고 날아가다가 요만큼 떨어지고 뭔말 됐어? 그럼 얘가 자유낙하로 떨어지는 것과 이 총알이 세로 방향으로 떨어지는 위치는 어때? 똑같아요. 이해되니? 원숭이가 자유낙하로 떨어지는 거리와 총알이 내려가는 거리가 똑같다고. 그래서 결국에 얘가 뚝뚝뚝 하고 떨어지면 총알이 가서 여기 대가리 맞춘다고. 원숭이를 못 맞출 수가 없어. 이해되니? 그래서 새를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총을 쏘면 총알이 이렇게 가죠. 새는 날아가지. 새를 잡기가 어려운 거죠. 말인지 알겠어요? 떨어지면 자유낙하, 떨어지면 자유낙하. 이걸 최초로 머릿속으로 구상한 사람이 뉴턴이에요. 뉴턴이 뭐라고 구상을 했냐면, 자, 지구가 둥글잖아. 됐지? 여기서 공을 던지잖아. 그러면 얘는 바닥에 떨어지겠지? 됐나요? 더 빨리 던지면 좀 더 멀리 가서 떨어지겠지? 이해됐어? 그럼 더 빨리 던지면 더 멀리 가서 떨어지겠지? 졸라 빨리 던지면, 뒤지게 빨리 던지면 계속 돌겠지. 됐니? 이걸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되게 신기해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공을 던지잖아. 그럼 이 방향으로 이 공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지구가 회전해요. 회전하면 이 하얀 애는 여기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에 오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떨어지죠. 그럼 또 돌리면 하얀 애는 여기 올 거고요. 노란 애는 여기서 다시 떨어질 거고, 이제 빨간 애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요만큼 떨어지겠지. 그걸 계속 돌리면 떨어지는데 그 위치, 떨어지는데 그 위치, 떨어지는데 그 위치, 이게 완성이. 그래서 얘가 빙글빙글 돌아요. 이게 뉴턴이 생각해낸 인공위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신기하지. 그래서 결국에 인공위성 어떻게 돌리는 거냐면, 여기서 쏴서 우주 밖으로 이렇게 보낸 다음에 계속 지구를 향해 낙하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낙하 하다가 계속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인공위성은 얘의 속력은 11km를 가야 돼. 11.2km를 가야 돼요. 1초에. 인공위성 졸라 빠르지. 1초에 11.2km를 가야 돼요. 감이 잘 안 오니? 부산까지 50초는 가요. 됐어? 부산까지 50초 걸려요. 이 인공위성을 타면. 그래서 준비 시작하고 1분도 안 됐는데 지금 부산에 와 있는 거죠. 어때? 텔레포테이션 같지? 시간 여행하는 것 같죠? 걸어서 한 달, 두 달 걸리는 거리를 1분도 안 돼서 도착한다면 나는 굉장히 빨리 이동한 거 맞죠? 그래서 이 인공위성과 같은 속력을 낼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올랐다. 얘가 만약에 이거보다 더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인공위성은 바깥으로 도망가요.
얘가 뭐 이거보다 느리잖아? 그러면 지구로 떨어져요. 추락합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딱 맞추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추락 실패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너무 빨리 하면 바깥으로 날아가 우주 미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확한 속도를 정확한 궤도에 딱 올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인공위성을 쏘는 능력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최초의 인공위성 이런 것들은 다 수입해다가 다른 본체에 인공위성만 내 거로 만들어 실어서 쏴버린 거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중력을 뚫고 바깥으로 나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죠. 다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그럼 마지막 하나. 태양이 있었대, 지구가 있었대. 지구가 빙글빙글 공전하는 이유가 뭐니? 태양이 지구를 당겨주는 인력이 있는데 얘는 그쪽 방향으로 이동 중이니까 계속 포물선 운동하는 거죠. 똑같아요. 지구 주위를 달이 공전하는 이유는 뭐니?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도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이해됐어요? 지구가 달을 당겨주는 인력이 존재하는데 달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힘과 이동 거리가 수직 방향이 되면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 방향이 되면 빙글빙글 돌아요. 아까 얘기했죠. 힘과 이동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속력은 빨라져요. 힘과 이동 거리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 속력은 느려져요. 그럼 힘과 이동 거리의 방향이 수직이면 어떻게 돼? 빙글빙글 돌아요. 만약에 지구가 더 빨라지면 어떻게 돼? 날아가 버리겠죠. 지구가 더 느려지면 어떻게 돼? 태양에 달라붙을 거예요. 그럼 죽는 겁니다. 달도 마찬가지. 달이 빨라지면 어떻게 돼? 달이 인력권 밖으로 나가겠죠. 달이 지금보다 느려지면 어떻게 돼? 지구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지구와 달이 충돌합니다. 그럼 지구의 절반이 없어지겠죠. 이 정도 됐어요? 이게 이렇게 일어나요. 그럼 달은 정확한 속력을 가지고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는 거지. 그게 음력 한 달이거든요. 더 웃긴 건 이렇게 도는 속력과 한 바퀴 자전하는 속력이 완벽 똑같다는 거예요. 완벽 똑같습니다. 지구는 자전하는데 며칠 걸려? 하루 걸리죠. 공전하는데 며칠 걸려? 365일이 걸려요. 그런데 달은 자전하는 시간과 공전하는 시간이 완벽 똑같아요. 이게 조금이라도 오차가 나면 세월이 오랫동안 지나면 조금씩 변할 수 있지. 안 변해요. 그래서 달은 한쪽 면만 볼 수 있어요.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한쪽 면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봐.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속력과 이렇게 누구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속력이 완벽하게 똑같을 수 있다고? 이건 자연계에서 불가능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동전을 이렇게 놔두고 튕기면 빙그르르 도는 거 맞지? 돌면서 돌거든요. 한 바퀴 도는 속력과 이렇게 도는 속력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게 팅팅이면 한 바퀴 돌면서 한 바퀴 돌려 안 그렇다. 그래서 달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을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그래서 달 속에 외계인이 살고 있어 라고 믿는 사람들도 아주 매우 많습니다. 우주선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자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우주의 모든 운동이 다 일어나는 거죠. 얘네들 통합과학 1단원 해서 이런 것도 배웠어요. 원시별이 생겨서 불이 타면 주계열성, 뭐 수소액융합이 되면 뭐 1000만 켈빈 뭐죠. 이거 다 배웠거든요. 그때 성간 물질이 모여서 중력 수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니네들이 배우고 있는 중력이에요. 지구과학의 중력과 물리학의 중력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연관이 되기가 쉽지가 않죠. 문제 유형이 완전 다르니까요.
그럼 중력은 언제 생긴 거야? 빅뱅 때 이미 만들어진 초자연적인 힘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란 말이죠. 이해됐나요? 중력에 대한 내용 정리했고요. 지구에 사는 이상 이 두 가지 물체의 운동을 한 번쯤은 꼭 보시고요. 중력에 대한 내용도 한 번쯤 꼭 정리해 둘 수 있도록 합니다. 됐나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